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 무협 소설 속 지법 듀스 101입니다. 소설 내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지법들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재밌겠죠? 그럼 최고의 지법 베스트 11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일지선입니다. 소설 녹정기에서 등장하는 무공으로 소림 72저기를 꽤 연성한 진관대사가 사용하는 무공입니다. 위소보가 아가를 꼬시려고 농락할 당시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진관을 이용하여 아가가 공격할 때에 일지선을 이용하여 아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때 진관은 일지선을 마치 탄지신통을 사용하듯 손가락을 사용하여 검을 튕겨버리죠. 이 무공은 역근경의 내공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심오한 무공이기에 30년가량의 수련을 해야지만 기본은 할 수 있다 하여 당장 급한데 그걸 언제 배우냐? 며 위소보에게 욕을 얻어먹는 진관이었지요. 9위는 천추만독수입니다. 일천도윤기에서 등장하는 무공 중 하나로 작중 장무기와 인연을 맺은 여인 중 하나인 을리가 사용하는 무공입니다. 천추만독수를 익히게 되면 독이 얼굴에 번져 외모가 점점 괴이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대신 성능은 좋아서 이 지법 공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 중독당하게 되어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무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위는 금강지입니다. 천룡팔부에서 등장하는 무공으로 대리국 황미승의 절기입니다. 황미승은 단정명이 다냐를 구해달라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단영경과 청석판에서 지역으로 바둑을 두며 이 무공의 위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어린 모용박의 금강지에 당해 그대로 저승로 빤스런할 뻔한 굴욕적인 상황을 당한 적도 있었지요. 7위는 환음지입니다. 의천도연기에서 등장하는 지법으로 성곤의 절기입니다. 상대의 몸 혈도에 아주 가늘고 음한한 진기를 침투시켜 내상을 입혀 내공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를 즉각 무력화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지요. 기습에 특화된 무공으로 극도로 음유한 내역을 수연해야만 합니다. 이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구양신공과는 상극이 되기 때문에 장무기에 의해 겨우 익힌 환음지가 박살나버리고 말죠. 만약 환음지가 박살나지 않았다면 사제간의 대결에서 사손이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6위는 대력 금강지입니다. 이 무공은 의촌도연기에서 등장하는 무공으로 무당칠렵인 유대함과 을리정이 이 대력 금강지를 사용하는 금강문의 제자들에게 당해 사지가 박살이 나버리지요. 이 무공은 상대의 뼈와 금골까지 모두 부셔버리는 잔인한 무공입니다. 이 대역 금강지에 당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문다고 하여도 뼈의 금골이 모두 상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본래는 소림의 무공이었으나 화공두타가 소림의 무공을 훔쳐배운 뒤 서역에서 금강문을 창시하면서 무공을 전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위는 점아지입니다. 천룡팔부에서 언급되는 무공으로 소림 72절기에 수록된 무공입니다. 소설에서는 구마지가 소무상공의 내력을 사용하여 이 점아지를 따라해냅니다. 그리고 이 점아지를 오랜 기간 익힌 현자 돌림의 현도대사를 광광 태워버리죠. 역시 무공은 시전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외에 소림 72절기 중 하나인 다라엽지와 후상겁지도 엄청난 무공 묘사를 보여주어 비슷한 수준의 무공이라 생각됩니다. 4위는 참합지입니다. 모용가의 가전절기인 무공 중 하나로 모용복이 다니에게 패배한 다음 소봉에게 모욕까지 당하게 되면서 자살을 택하여 할 때 응면을 한 모용박이 그를 구해주면서 가문의 절기인 참합지를 시전합니다. 그 엄청난 위력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라죠. 그리고 모용박이 말하길 참합지를 극성으로 익히게 되면 육맥신건과도 맞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단지 시전만 보여준 것이 아쉬울 따름이네요. 3위는 단지 신통입니다. 황약사가 창시한 무공으로 황약사가 창시한 수많은 무공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애용하는 무공입니다. 원거리에서 손가락을 튕겨 안기를 쏘는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안기가 없이도 단순히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만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 타격을 주거나 혹은 근접해 있는 상대의 무기를 쳐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황약사가 사용할 경우 그 파괴력이 석궁에 맞먹으며 원거리에서 점혈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량지와 맞먹을 만한 대단한 무공이지요. 2위는 일량지입니다. 대리국 황실 전통 무공입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지법으로 주로 혈도를 공격하는데 그 수법이 지극히 오묘하여 일량지에 의해 막힌 혈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소림의 금강지와 함께 지공으로는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합니다. 점혈에만 국한되지 않고 웬만한 장법에도 맞설 수가 있으며 병장기를 든 상대를 손가락만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량지는 육품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용팔부 신수판에서는 확실히 육맥신검보다 하위 무공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법을 이야기하자면 단연 일량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육맥신검입니다. 축하합니다. 육맥신검은 검법이자 지품과 같은 형태라 최고의 지법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량지의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위력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최후의 무공은 과연 무엇? 네,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공은 바로 난화불혈수입니다. 동사 황약사가 창시한 무공으로 소설에서는 주로 황룡이 사용합니다. 이 무공을 익히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정묘하고 가벼워져 내공조차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점혈을 하는 무공이나 황룡은 홍칠공을 위해 요리를 만들 때도 이 난화불혈수를 사용합니다. 의천도연기 시대에는 무청량이 이 난화불혈수를 쓸 수 있다는 언급이 있고요. 난화불혈수는 뭔가 귀여운 느낌의 무공이지요. 이렇게 김용 무협 소설을 대표하는 지법 베스트 11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순위뉴스 101.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